그랬더니 하늘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땅에다가 내게 찍으래. 그랬더니 이 단소를 가지고 혼자 땅에다가 막 이렇게 찍었어요. 무당이라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방울부채. 전쟁이 나도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가도 무당은 방울부채만큼은 들고 가야 된다. 방울부채를 들고 가야 내가 먹고 사니까. 방울부채가 우리가 신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대신 할머니라는 분한테 꿈에서 방울을 받아서 그 방울을 사서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 무당한테는 방울이 제일 중요해요. 또한 굿할 때, 뭐 기도를 할 때, 어디로 산으로 들러다가 쫓아다닐 때 항상 방울부채는 들고 가고, 우리가 신당에 있을 때도 방울부채는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당하면 방울하면 떠오르는 게 또 무당이니만큼 방울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는 무당한테 굉장히 클 거예요. 굉장히 큰 파장을 안겨다주는 무구가 아마 방울부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우리가 신굿을 할 때 방울부채를 숨겨놓잖아요. 숨겨놓은 방울부채를 정말 신이 왔을 때 일반 나라는 사람이 그 방울부채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내 몸이 가는 대로 가서 한 번에 찾아서 소지하게 되는 무구고, 정말 신의 인정을 받은 사람, 신의 라이센스를 딴 사람만 소지할 수 있는 게 방울부채이기 때문에 가장 무당한테 중요한 무구는 방울부채다. 더불어서 윤도령한테 더 중요한 방울부채가 아닌 또 다른 무구가 있다면 아마 금강저가 아닐까. 도사 할아버지가 저기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금강저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애동 제자도 한참 되기 전에, 말 그대로 신을 받기 전에 성관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는데 저한테 조그만한 단소를 주셨어요. 앞에다가 귀신들을 풀어놓은 거야. 신도 받기 전에인 애기가 앞에 귀신들이랑 꿈속이라도 마주를 하게 됐을 때 겁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달랑 나한테 칼을 준 게 아니라 단소 하나를 주셨고, 그래서 꿈에서 제가 막 헤맸어요. 대체 이 단소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늘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땅에다가 내게 찍으래. 그랬더니 이 단소를 가지고 혼자 땅에다가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으라는 거지. 이만한 단소를 줬는데 이렇게 찍었는데 그 단소가 찍자마자 번개가 이렇게 치면서 금강조로 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금강조에 대해서 제가 알기 시작했고, 신을 받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기물을 모실 때 금강조는 정말 꼭 나는 모셔야 되겠구나, 꼭 지고 가야 되겠구나, 내 할아버지의 무기구나, 말 그대로 퇴마하거나 항마할 수 있는 어떤 무기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된 이후에 금강조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고, 그래서 방송 매개체에서도 금강조를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물론 그거는 무속인 만신이 어떻게 무구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겠지만, 우리가 방울이나 혹은 징 같은 소리가 나는 쇳소리가 나는 것들은 사실 많이 닦아줘야 돼요. 방울 같은 경우는 흔들다가 찢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울 같은 경우나 쇳소리가 나는 경우는 그래도 수명이 조금 길다 그래. 어떤 분들은 처음에 신 받았을 때 방울을 내가 무당 생활을 4, 50년 하는 내내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길어요. 퇴송을 해서 방울과 징 같은 것들을 다 싸서 땅속에다가 묻어뒀는데 100년 뒤에 그 사람의 후세가 나타나서 무당이 되고, 100년 전에 할머니가 바닥에다가 숨겨놨던 무구들을 캐서 꺼냈더니 100년 전과 100년 후에 이 모습의 형태가 달라짐이 없더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오방기, 천종류 있죠. 천종류나 면종류가 들어간 것들은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면 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해지려고 방치만 해놓을 거면 무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구 같은 경우는 다 틀려요.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도 얼마나 가는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무속인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에 따라서 정말 많게는 500년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적게는 1년도 안 돼서 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구를 관리할 때 일단은 이제 눈에 보이는 방자나 쇠로 된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기름칠을 해서 민형과 소지로 다 닦습니다. 칼 같은 경우는
자루를 꺼내면 칼쇠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칼이나 도 같은 경우는 기름칠을 해줘야 되고, 쇠나 이런 방자, 유기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방자 유기 약을 발라서 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닦아줘야 되고요. 이런 오방기나 천으로 된 것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정돈밖에 답은 없어요. 정말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제대로 감아서 딱 올려놔야만 해지지 않고 엉키지 않고 끊어지지 않더라. 네, 오늘은 무구 관련된 부분, 윤도령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령의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